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토요일 밤 9시 14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원고를 딱 준비하고 방송을 녹음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1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과 같이 다뤄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솔직히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토요일 저녁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수다를 떨면서 1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마탱이가 갔는데 제가 아까 녹음을 막 한 10분 전에 막 했는데 갑자기 사리가 확 드는 바람에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호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이 호재 때문에 뭐 이렇게 흥분할 건 아니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악재는요, 뭐 요만큼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마인드를 좀 토닥토닥 해드리는 역할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물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수익 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고 지금 그분들은 네가 장중에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분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거의 못 가고 모니터 앞에서 시세 분출하기를 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가시나는 시황을 잘 보기는 하는데 너무 긴 호흡으로 보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똑같은 말만 하다 보니 방송인으로서 완전히 젬병이죠. 그렇다고 지금 주식시장이 뭐 어떤 악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불안해하신다든가 어떤 호재가 나와서 미쓰리 이 호재가 도대체 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호재야 뭐 이런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말까지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부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물론 제가 내년 증시 전망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 게 재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요.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돈다방 미쓰리는 또 그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내일 방송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과 좀 호흡을 좀 맞춰보려고 제가 제 속내를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야기는, 저거, 전현 저거, 그냥 지 자랑질 하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솔직한 고민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황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뭐 의지할 데 없으니까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권회사에 근무해 봤는데 조직생활 부적응자라서 지금 이렇게 혼자 돈다방 미쓰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제 정말 모든 제 30대 40대를 다 걸고 주식에만 집중을 하고 뭐 어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시점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예상을 잘 맞춥니다. 제가 가끔씩 뭐 자랑을 합니다만 뭐 2015년 연말에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웃기지 마십시오. 2016년 아마 겨우 한 번의 금리 인상할 겁니다. 라고 2015년 연말부터 떠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2016년 12월에 딱 한 번 금리 인상했어요. 2018년 연말에 2019년도에 연준이 한 번에서 혹은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웃기고 있네요. 아마 금리 인하해야 될 거려? 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은요. 2016년 1월 달처럼 좀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리를 처음 들으시면 그러니까 저에게 적응이 좀 잘 안 되시면 쟨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다른 전문가들은 3천 안 되는데 왜 쟤 혼자 저지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 미쓰리 얘가 시황을 좀 잘 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좀 기간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7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잖아요. 2896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놨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주식은 한 방에도 100포인트 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직히 돈다방 미쓰리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저를 얼마나 비웃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올 5월 달부터 약간 군부를 좀 여러분들께 떼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쓰리가 증권사를 4군데 옮겨가느라고 휴가를 좀 늦게 내서 대략 8월 달 후반 9월 달에 휴가계를 내는데 그때마다 9.12 테러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막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7월 달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8월 달에 주식시장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올해 1월 달에 저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도 몇 달 지나서 진짜 미쓰리 얘기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라고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 8월 4일 날 질문을 내셨고 그러니까 8월 3일 질문이었죠. 제가 그 질문을 받고 8월 4일 일요일 방송에서 코스피 하단을 어디까지 보냐? 그냥 한 장중에 2,400원 깨질 것이다. 그런데 8월 5일 날 정말 한 방에 2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장중에 2,400이 깨졌습니다. 9월 달 50bp 금리나 누구보다 제가 잘 맞췄죠. 어느 순간 1년 뒤에 돌아보면 돈다방 미쓰리가 얘가 제대로 맞췄구나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느끼게 되는 어떠한 그 무서운 예언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뭐라고 합니까? 당장 어제 방송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3분기 어닝 시즌 월가에서 별로 좋게 안 봤는데 어닝 시즌 스타트하는 업종이 금융업종이고 금융업종이면 웬간해선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작 3분기 어닝 시즌 안 좋게 봤던 애들이 금융주 좋다 보니까 기대를 하더라. 그런데 뚜껑을 열어놨더니 그닥 아니더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전문가들은 연말 산타랠리, 소비 시즌을 겨냥한 산타랠리 타령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산타랠리조차도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조차도 얼마 전에 그들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의 대선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에 소비 시즌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이제 산타랠리 타령을 할 것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1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말까지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잘 맞추면 좋죠. 그런데 점점 이게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막 또 맞춰야지 라는 어떤 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오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를 하지 않겠다고 제가 조금 호흡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막 딱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더 많이 의지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 미쓰리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안 좋고 저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긴 호흡으로 좀 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호흡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욕심쟁이거든요. 그리고 인정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맞추네 그러면 더 이런 거를 제 스스로 굉장히 막 펌프질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긴 호흡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최근 들어 미쓰리 방송을 들으시면 저 얘기 어제 미쓰리가 했는데 당장 미쓰리가 얘기한 얘기가 나오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미쓰리가 무슨 얘기할까? 그 얘기가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너무 기대가 크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내려놓으시고요. 늘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셨던 그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후다닥 훑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7, S&P 500이 0.35, 나스닥이 0.16% 상승. 기술주 우려 제기됐고요. 대신 경제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1월 제조 PMI 지표. 자, PMI 지표는 서비스업 PMI 지표, 제조 PMI 지표가 나오는데 제조 PMI 지표는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제조 PMI 지표는 서비스업 PMI 지표보다 살짝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 이야기도 어제 똑같이 해드렸었습니다.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1월 제조 PMI 지표 48.8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설레발을 졸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4개월 내 최고치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 50 이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PMI 지표 57로 나왔는데요. 32개월 만에 최고치, 시장 예상 55.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미시간대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71.8이 나왔는데 10월 달에는 70.5였어요. 직전 전월 대비 1.8%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11.7%씩이나 증가했어! 라고 하지만 이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이 10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심리, 소비자, 제가 좀 보태자면 서비스 이런 것도 약간 심리에 적용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호응을 잘하는 녀석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드렸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PMI 지표는 57 나온 거 오케이. 대신 제조업 PMI 지표는 50 이하에 놓여져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직전월 대비 1.8% 상승했니 많이 지랄 이음병을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수해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목계 같은 평정심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주일 전 대비 9.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FOMC 회의에서 25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52.7%, 금리 동결 가능성이 47.3%인데 자, 왜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이 불분명하냐?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고요. 자, 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보면 CFRA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가 앞서 고공행진한 대형 기술주, 대형 통신 서비스 종목이 투자되었던 자금이 지금 소비재, 산업재, 금융재, 중소형주 등으로 이렇게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손바뀜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시대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건 의미 없고요. 대신 이 CFRA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가 한 말이 뭐냐면 선거 후에 연말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한 얘기고 어제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연말까지 연말 랠리 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제 연말 랠리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 랠리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를 들을 때 뭘 참조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런 것에서 이제 딱 결정이 나는 거죠.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허접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블랙쉐인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전략 책임자도요. 최근 시장 변동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 강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연말 산타 랠리 타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찌 보면 제 스스로의 다짐이에요. 제가 진짜 욕심 많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황만 얘기하고 대신 시황만 잘 전해드리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드릴 수는 없으나 시장에 허접한 인간들이 3,000 간다, 3,150 간다, 2,000 깨진다 지랄 이은병들 할 때 정신 차리세요. 시장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저것들 잘 못 봅니다. 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에게 뒤통수도 맞았던 브로커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당하길 바라면서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단전 밑에 있는 진심까지 끌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시황이 되게 시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이럴 거 이런 것까지 잘 맞아 들어가서 다행스럽고 기분은 좋지만 좀 호흡 조절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 내일은 그래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제 스스로 이럴까봐 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는 긴 호흡으로 들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돈다방 미쓰리를 좀 긴 호흡으로 들어주시고 그렇게 꾸준히 돈다방 미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11월 24일 일요일 방송에서 내일 방송에서 11월의 마지막 주 11월 29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잘 체크해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잘 점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약간 추워진다고 하죠? 예,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